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한 남자. 그는 길거리에서 양말을 신고 안경까지 장착하죠.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변호사 신성한.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세 번 없이. 성한은 이번에 맡았던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했는데요. 어떻게 뭐 소송은요? 훌륭한 변호사 만나서 아주 깔끔하게 합의된 거죠.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막차 타신 분이 훌륭한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장 현근의 말에 성한은 자신의 사법고시 썰을 풀어줬죠. 뇌세포가 활발하지 못한 나이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데 제보해야 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근도 성한의 유능함은 인정하지만 2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 대단하죠. 그 고생을 했으면 사건 수임을 좀 폭넓게, 이혼 소송 말고 좀 다양하게, 예? 오직 이혼 소송만 맡는 성한이 답답했는데요.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혼 소송이. 그리고 결혼이나 좀 해보고 그딴 소리를 하시던가. 아니 오늘 왜 있다고지? 이 두 사람은 사실 오래된 찐친 사이였지요.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약 올리지 마. 네가 컨디션 똥인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그리고 너는 좀 그런데 이때 저 상담 오셨는데요, 변호사님. 둘을 깜짝 놀라게 할 인물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어깨 다 보이네. 이수진이랑 엄청 닮았다. 그녀는 바로 인기 라디오 DJ 이서진. 안녕하세요. 아씨 이수진이다. 어디 앉으면 되나? 여기. 이쪽 앉으시오. 서진은 며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고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하지만 성한은 바로 의뢰를 거절하는데요. 제가 이번 일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서진님 상황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 서진의 비디오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서진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저기 봐봐, 저기 온다 지금. 왔어? 뻔뻔하지 않아? 봐봐, 진짜. 그 사건을 알기에 성한은 바로 서진의 의뢰를 거절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성한에게 질문을 던진 서진. 변호사님의 기준은 뭔가요? 잘 이혼하는 기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끌어내는 거겠죠. 제가 원하는 바는 왜 안 물어보세요? 이에 성한이 원하는 걸 묻자 서진은 의외의 답을 하는데요. 어떤 걸 원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제가 원하는 건 양육권이에요. 하지만 대답 없는 성한에 서진이 나가려던 순간 실례했습니다. 진심인가요? 성한은 그녀에게 진심인지 물었죠. 진심으로 양육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적나라한 싸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요? 이서진 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볼만 하신가 해서요. 성한의 질문에 서진은 확실하게 답하는데요. 전 내 아이의 양육권을 원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고요. 대답이 됐나요? 그러자 서진에게 악수를 제안하는 성한. 악수도 할까요? 하이파이브로 할까요? 악수가 낫겠죠. 하이파이브는 양육권 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 하시죠. 그렇게 성한과 서진이 손을 잡은 날 밤, 서진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고 이후 아들 현우에게 과일을 건넸지만 좀 먹어봐. 저녁도 많이 안 먹었잖아. 나가. 현우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했지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들어와 서진에게 나가라고 하는데요. 호텔 가. 2번 말하네. 현우가 여기 있어. 양육권 챙겨가려면 애 옆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든? 이에 서진이 그를 무시한 순간 나 이거! 당신 이런 인간인 거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누가 네 말을 들어. 오죽하면 4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널 버리겠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땐 현우 데리고 나가는 거야. 서진의 말에 남편의 언성이 더 높아지는데 아들이 걱정되는 니 바람을 피우다 못해 동행? 말을 말자.
나가라고 빨리! 조용히 좀 버티자. 제발 조용히 좀.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얘기를 들어버렸고 또한 서진도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다음날 서진은 성안의 사무실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녀는 조심스러워하는 성안에게 시원하게 질문을 허락했지요. 돌려서 말하면 길어지잖아요. 배려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외도는 언제부터? 1년 전? 지금부터 1년 전 라디오 PD와 한 레스토랑에 갔던 서진. 여기 맛있어요. 친구가 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괜찮네. 그때 셰프가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실례합니다. 제가 이서진님 정말 너무 팬이라서 긴장하면서 요리했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서진 앞에서 고장나는 모습이 진짜 팬처럼 보였지요. 찐팬인가 봐요. 선배님 얼굴 보느라 앞도 안 보이나 봐. 설레가지고. 그런 농담 꺼내지 마. 그런데 이후 서진은 팬이라던 그와 계속 눈이 마주쳤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누군가 나를 보고 설레하니까. 그날 이후 서진은 자주 그 레스토랑에 갔지요. 자주 갔어요. 거길 가면 내가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슈로 남편분하고 뭐 자주 갈등 같은 게 있었나요? 이때 서진이 남편에 관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남편들이 아내의 속옷을 완벽하게 기억할까요? 그 인간은 기억해요. 선물 받은 내가 입지도 않는 속옷도 다 알아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거든요. 언젠가 들킬 걸 알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외도를 들킨 건 남편의 집착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럼 남편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건 언제쯤인가요? 동영상이 터지면서요. 개새끼 피하려다 쌍놈 만난 거지 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놈에 대해선 성안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 외도는 유책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유출 스캔들은 분노를 해야죠. 쌍놈의 새끼 그거. 남다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안은 자신의 소울 음악 트로트를 들으며 반소장을 쓰는데요. 그는 잔뜩 흥에 취해 노래까지 불렀고 아프다 세상이. 결국 이웃의 반발을 듣고 나서야 흥을 죽였지요. 예, 여보세요. 장점 잡시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 조정일에 출석한 양측 변호인과 의뢰인들. 곧이어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요. 지난해 3월 24일 의뢰인의 아들 강현우 군의 학부모 참여 학습 날이었죠. 현우와 약속했던 학부모 참관에 나타나지 않았던 서진. 그날 이서진 씨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실망한 현우 군은 학습 도중 뛰쳐나갔습니다. 현우 군이 담을 넘다가 다쳤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병원을 지켰어요. 심지어 현우가 다쳤다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지요. 무려 10통의 전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날 서진은 그 남자와 있었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이뻐? 그때 현우의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왔지만 남자가 이를 막았지요. 아이 분위기 깨지잖아 나중에. 그리고 핸드폰 바깥에 빼놓고. 남자의 핸드폰에 그날의 모든 게 찍혔고 혹시 이서진 씨 아니세요?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현재 상대 변호사는 그 동영상까지 문제 삼는데요. 엄마가 유해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외롭다고 다 외도를 하진 않죠. 본인의 선택이죠. 이때 성안이 강하게 반대 주장을 말하는데 외로워서 외도를 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저희 의뢰인은 10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사는 제일 가까운 지인인 이서진 씨만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자리를 빛내줄 셀럽이었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이서진 씨의 친구분들도 전부 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겼던 서진. 어디에 있든 함께 있는 사람과의 인증사진을 30분마다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된 것이 과연
강희섭 씨하고는 무관한 일인 걸까요? 이어서 성아는 메모지 한 무더기를 꺼냈죠. 이건 이서진 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의 메모입니다. 무려 7년간 서진이 받았던 남편의 끔찍한 메모. 일단 속옷은 네가 번 돈으로 산 거지? 너 어디 알바하니? 이게 모아둔 건 3년치지만 이런 모멸감 가득한 메모는 7년도 넘게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진을 감시하는 CCTV가 집안에 널려 있었고 더 숨이 막히는 건 말이죠. 40평대 아파트에 총 6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드레스룸에조차 말이죠. 이거 정상인가요? 성아는 그런 남편의 비인간적 행동을 문제 삼는데요. 외도만 유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내에게, 먼저 사람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멸시와 모독. 그러자 상대 변호사는 다시 서진의 동영상 얘기를 꺼냈죠. 하지만 충격적인 동영상의 여주인공이 된 건 아이의 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우 군이 자라면서 그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위원장님, 동영상은 모두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모두 지운 줄 알았던 동영상이 아직 남아있다는데요. 어젯밤 저희 의뢰인은 이서진 씨의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군이 조금만 더 자라면 충분히 이 영상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마와 분리시켜도 충격이 가시지 않을 텐데 함께 산다니요? 이에 성아는 2차 가해를 경고했고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이서진 씨를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어서 서진이 받은 피해를 강조했죠.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이서진 씨는 이미 1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하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불륜녀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유출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서진 씨는 지금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왜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판례 중에 외도 당사자가 양육권 가지고 간 케이스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왜 이서진 씨는 외도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까?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 예, 그 동영상이요. 그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 그게 이서진 씨를 향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때 위원장이 끝을 알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정 때 강현우 군의 심리치료 결과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현우의 생각이 중요해진 만큼 성안도 현우를 만나보려 하고 저 현우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현근에게 동영상을 알아봐달라 부탁하죠. 너 내일 좀 경찰서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경찰서? 왜? 아니, 그 이서진 씨 동영상이 아직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데. 뭐? 그 직접 가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잠깐만. 너 진짜 팬심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영혼을 건다 내가. 그리고 다음날 현근은 경찰서에서 동영상이 정리된 걸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게 초반에 걸린 거라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뭐 빨리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지훈 집 압수수색을 해서 하드며 클라우드며 싹 다 지웠다고 하거든. 아니, 그럼 어디서 찾은 거야 대체? 뻥카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생긴 이후 현우를 만나러 간 현근과 성안. 저 현우야. 곧이어 성안은 현우와 따로 대화를 나누는데 너 어떻게 심리 상담은 잘 받고 있어? 네. 엄마 아빠 일인데 현우가 고생하는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엄마도 그렇고. 이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현우.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본 거. 엄마 아빠가 막 심각하게 싸우시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에 갑자기 몸을 떠는데요. 갈래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가니? 학원. 데려다 줄까? 아니요. 혼자 잘 가요. 그 순간 성안이 현우에게 말을 걸었고 저 현우야, 내가 아는 초3 중에 너가 제일 단단하다. 이에 현우가 서진에 대한 감정을 말했지요. 엄마가 미워요. 선생님 전화를 안 받았어요. 병원에서 오래 기다렸는데 아빠가 왔어요.
엄마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에 성아는 복잡해졌는데요. 아빠랑 살고 싶대? 모르겠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짠하고 모르겠다. 그렇게 현우와 성환이 만난 날 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현우. 정신 차려! 왜 이래? 정신 차려 뭐야? 그 시각 성아는 현우의 말을 떠올리며 뭔가를 고민하는데 선생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수신 거절했어요.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서진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서진. 여보세요? 변호사님,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서진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가 갑자기 발작을. 서진은 현우의 고통에 이혼 조정을 끝내려 하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발작이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고 숨도 잘 못 쉬고. 아빠가 119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걸 뺏어서 던지고 또 집어 던지고. 현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만해요. 예, 그래요. 이서진 씨. 이혼 조정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이젠 이혼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갑니다. 성아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길 생각인데요. 변호사님, 내 말 이해 못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길 겁니다. 이길 거니까 식사하시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열린 재판. 022 드단 52384 남편 측 변호사는 현우의 고통을 언급하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이서진 씨에게 엄청난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이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여전히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이서진 씨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것은 아이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성아는 남편에게 질문을 했죠. 그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랑 살고 싶은지? 재판장님, 사건 본인의 선택 의지는 만 13세 이상의 알고 있죠. 요즘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데요. 만 13세가 되어야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 그거 지금 묻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뭐 아이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이가 저런 엄마랑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거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들은 건데요. 사실 법정에 오기 전 현우를 만났던 성환. 현우야, 내 생각에는 아빠도 나쁘고 엄마도 나빠. 두 분 다 부모로서 점수는 진짜 꽝이야. 참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지같이 뭐. 성환은 현우에게 슬쩍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었고 현우하고 딱 한 명만 더 살게 된다면 현우는 누구랑 살고 싶니? 엄마요. 이어서 현우는 자신이 봤던 엄마를 말해줬는데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아무도 몰래 베란다에 맨발로 서 있어요. 근데 난 봤어요. 무서웠겠다. 엄마는 괴로웠어요. 나도 괴로워요. 그래 현우 너가 제일 괴로워. 괴로운 걸 봤어요. 그때 여신 알고 있죠? 내가 왜 아빠 핸드폰을 집어던졌는지. 현우의 물음에 성환은 조언을 해줬고 현우가 본 거, 들은 거 그거 안 지워져. 마음속에 머릿속에 막 여기저기에 남아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생각이 나잖아? 그럼 자꾸 뭐든 해야 돼. 나는 그럴 때면은 노래 듣거든? 트로트? 이후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현우가 힘들면 대답 안 해도 돼? 찾아본 거니? 누가 보여준 거니? 그리고 현재 현우의 일기장을 증거로 꺼낸 성환. 사건 본인 강현우 군의 일기장입니다. 재판장님, 미리 제출된 증거가 아닙니다. 아, 예, 오늘 받았어요, 오늘. 들어보죠. 이후 성환이 현우의 일기를 읽었고 나는 불행하다. 엄마는 항상 없다. 요즘은 항상 아빠랑만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아빠랑만 있는 내가 불쌍하다. 재판장님, 지금 강현우 군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불행하다 여기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의 불안정한 마음을 법적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불안정한 어린아이. 이어서 성아는 남편 신문을 요청하는데요. 강희섭 이혼 당사자의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문하세요. 그렇게 성안이 신문을 시작했죠. 강희섭 씨, 그 현우 군에게, 그 불안정한 어린 아들에게 그런데 혹시 이서진 씨 동영상 보여줬어요? 현우에게 충격적인 짓을 한 서진의 남편.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아들에게, 강현우 군에게 그 동영상 보여줬냐고요? 뭐? 얼마 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랑 살고 싶어요. 너 미쳤어?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몰라서 그래! 현우의 말에 남편은 억지로 서진의 영상을 보여줬고 너 이거 봐. 너 이거 봐. 봐, 이 새끼야!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네 엄마란 여자야. 봐! 봐, 이 새끼야! 끔찍한 짓을 한 그는 현재 뻔뻔하게도 당당히 외치는데요. 알아야 되니까. 엄마란 여자랑 왜 살면 안 되는지 애도 알아야 되니까! 원고, 진정하세요. 그래서 보여줬다고요? 저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한일 잡아야지 왜 날 추궁해? 당신 뭐 변호사 한다요? 보여줬어. 내 아들이니까 아빠인 내가 보여줬어. 왜? 원고, 진정하세요. 그때 피고, 착석하세요. 서진이 다가와 남편의 뺨을 쳤죠. 피고! 이 미친 도라이! 이후 서진은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곧장 나가려 하는데요. 여기요. 아니, 이거 다 맞아야 갈 수 있어요. 빼주세요. 저 환자분 이 수액 다 맞으셔야. 빼주세요. 성아는 그런 서진에게 현우와의 일을 말해줬지요. 왜 말 안 했어요? 아침에 현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로 좀 와줄 수 있냐고. 일기장도 그때 받았고요. 자기가 봤다는 거 엄마가 알면 울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엄마랑 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 거예요. 현우한테 갈래요. 그렇게 곧장 현우를 만나러 간 서진. 맛이 어때? 맛있어. 현우는 누구랑 살지부터 묻는데요. 나 누구랑 살아? 엄마랑. 이후 서진이 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바로 용서를 빌었지요. 한편 성아는 서진의 말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데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 거예요. 현우한테 갈래요. 그러고는 소주를 꺼내 들이키는데 이때 지난 과거를 떠올린 성안. 잠시 괴로워하던 그는 이후 트로트를 틀었지요. 그렇게 성안이 한껏 뽕에 빠져있던 그때 아, 진짜 예민하네. 아씨, 깜짝이야. 이거 남진의 나야나 같은데? 이번엔 이웃이 아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나야나. 형근은 오자마자 서진의 일부터 물었고 서진 씨 깔끔하게 잘 정리된 거야? 야, 이서진 씨가 한 칼이 있어. 싸대기를 그냥 싸대기? 완전 찰지게 맞아. 선빵. 술이 달다. 응? 그러자 또 다른 절친 정식이 딴지를 걸었지요. 지랄들을 해요 아주. 이서진 걱정을 네가 왜 하냐? 너 엄마야, 너 이혼 도장이라도 제대로 찍어주고 나서 덕질을 하든지 해 인간아. 야, 왜 좋은 날 초를 치고 그래? 정식은 성안에게도 한마디 하는데요. 정식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넌 뭐 노말한 줄 알아? 야, 너 저게 얼마인 줄 아냐? 저게 5천만 원이 넘는 거야. 저거 뭘 들어야겠어? 어? 저기 누구냐? 드뷔시 형님, 핸델 어머님이랑 뭐 많잖아. 들을 거 엄청 많잖아. 너 왜 음악을 차별하냐? 이어서 성안의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한 정식. 야, 신성한 이
배신감 들게 하네. 왜 나 내 플레이리스트 건드리면 너 진짜 젓가락을 꼽아버린다. 야 흥근아. 이 플레이리스트에 신수훈 노래가 없어. 그래?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마이크를 꺼내더니 무슨 가방에 블루투스 연결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걸 넣고 다녀? 정식이 대뜸 노래를 시작하는데 너의 슬픈 눈을 보면서 현근에 뒤이어 성환까지 노래에 함유했죠.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하지만 밖에선 세 사람의 생쇼를 보며 안타까워하는데요.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장가를 못 갔대. 아니 장가를 못 가서 저러는 거야? 그러느라고 장가를 못 간 거야. 그렇게 셋이 노래를 즐긴 다음 날 한 음악회를 보러 간 성환. 알고 보니 피아니스트가 성환의 지인이었는데요. 흥나더라. 야, 어깨춤이 절로 나올 뻔했어. 왜 춤은 안 추셨어요? 못 봤어? 막 춤추는 거? 나만 못 봤네. 그런데 짜잔. 교수님 좋아하는 와인. 봐봐요. 제자 중에 저만 한 애 없죠? 놀랍게도 성환이 그녀의 옛 교수였고 피아노를 바라보는 성환의 눈빛도 아련해 보였죠. 그렇게 성환이 제자를 만나고 온 이때 여기 변호사 선생님이시죠? 네. 이혼 변호사. 예. 한 아주머니가 성환에게 이혼 비용을 묻는데요. 이혼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요? 상원마다 좀 달라서요. 하지만 대화는 곧 흐지부지 끝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아주머니. 다녀왔어요. 차 많이 막혔지. 그래도 버스는 덜 막. 그런데 얼른 밥 차려라. 애비 백가죽 등에 묶었어.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얼른 밥 차려. 저 무슨 저 혼자 밖에서 뭘 처먹고 다니길래 저 몸뚱어리 좀 봐.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닌 딸들이었고 어머니한테 말 좀 해. 애들한테 험한 소리 좀 그만하시라 하라고. 평소에 말투가 저러셨는데 쉽나? 웃음이 나와? 남편에게 어머니를 말려달라 신신당부하죠. 당신이 아빠잖아. 왜 미영이 미소는 우리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서 안 들어도 되는 막말을 듣고 사냐고. 얘기할게. 정말 할 거지? 할 거지? 자 얼른. 시원찮은 대답에 한 번 더 경고까지 하는데요. 정말이야. 꼭 말해. 어머니 한 번만 더 미영이 미소한테 막 가시면 나 안 참아. 그렇게 잠들었던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이 꼭두 새벽부터 온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저녁 얘기를 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 콩국수에다 애비 입맛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대뜸 이곳으로 집을 옮기겠다 하는데 위층에 새 내놔. 내가 집 뺀다. 새 내놔라. 어머니는 그럼 몸만 내려오면 돼. 뭐하러 딸애들 각방을 줘? 방 안에서 같이 쓰게. 방이 좁단 말에도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애들이 다 커서 방도 좁아요. 둘이 쓰기는. 니들 내가 지금 이 집 안 내줬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있어. 도대체 애미란 인간이 해법 빠져서 도대체 살림 일어나질 않아. 저 씻고 나가려 해서. 이에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 더 답답했지요. 그렇게 오늘도 그녀는 혼자 일을 하러 갔고 그런 한편 성환은 저녁에 현근과 만나 술 한잔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어느새 술을 여러 병 비운 순간 현근이 사무실에 붙어있는 성환의 포도송이 얘기를 꺼냈지요. 내가 졸라 열심히 일하니까 네가 포도송에다가 색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포도송이는 성환에게 일종의 카운트다운인 모양인데요. 하나 남았어 지금. 야 너 그 포도송이 다 칠하면 한 판 뜰 거냐? 그 새끼라. 그리고 죽일 거야. 모든 포도알을 채우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하는 성환. 새끼 죽일 거야. 그렇게 이를 갈던 성환은 이후 잔뜩 취한 채 걸어가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피아노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제발요, 제발! 집을 합친단 말에 잔뜩 화가 난 딸. 어린 저 말본스 좀 봐. 뭐라고? 할머니가 왜 여기로 오시냐고요. 새벽 4시부터 내려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다니? 응? 너희들 살리려고.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고생하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사업 망했어요? 아빠가 망한 거잖아요. 아빠가. 누가 했든. 이때 싸움을 말려봤지만 이소 그만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네가 이 X이니까 딸들이 이 꼬라지가 이렇잖아. 어머니 2년 전 하지 마세요. 애들이 밖에서도 안 듣는 욕을 집에서 들어도 되겠어요? 아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아들도 못 낳고 딸만 줄줄. 할머니 그만 좀 해요 좀. 그럼 올라가세요, 예? 나 등신아. 이에 딸이 아빠에게도 한마디 하는데 아빠는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안 불쌍해? 이 말하는 것 좀 봐. 애비가 네 친구야? 애비가 그 순간 며느리가 그만하라고 소리쳤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세요. 네가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잘못하면 맞아야지. 어머니한테 맞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자 엄마. 좀 비켜 이놈아. 이리 와. 6, 7, 8. 그녀가 끝내 폭발해버리는데요. 아이고 이거 시험에 잡네. 아이고 나 아직 8가지 남았다고. 내 새끼 8대 때렸다고. 과연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성안의 포도송이와 피아노 등 아직 나오지 않은 그의 과거는 무엇일지, 신선한 법정 드라마 신성한 이혼이었습니다. 숙취로 끙끙대며 일어나는 성안. 이후 소파에 들어눕는데 친구 정식이 그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지요. 일반인의 미친 버스킹. 그런데 영상 속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안 자신이었고, 그 순간 전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술에 취해 걷다가 발견했던 피아노. 성안은 그 피아노에 앉아 기가 막힌 연주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신의 연주에 기겁하는 성안. 어째 자꾸 안에 힘이 없더라. 아, 숙좀 놓고. 완전 멘붕에 빠지는데요. 잠시 후 출근한 성안은 곧장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남겼죠. 내가 왜 이 새끼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 이 영상 내리세요. 느낌표 10개. 씨. 하지만 상대는 읽을 기미도 없고, 개사 안 읽어. 6월의 남자. 도라이 새끼야. 이에 성안은 찬물을 들이키며 속을 진정시키는데요. 그때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들어왔지요.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청소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혼 상담을 좀. 어젯밤 시어머니를 때렸던 그녀 에란. 아이고 이거 시험에 잡네. 아이고 나. 딸을 구박하는 시어머니에 화가 폭발했었지요. 내 새끼 8대 때렸다고.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는 그 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진단서 3주 나온다 그랬지. 별 이상이 없으신데 어떻게 3주가 나와요? 2주라도 나와야 돼. 어떻게든 진단서를 끊어 며느리 에란을 잡으려 하죠. 내가 진단서 꼭 끊어서 2년 평생 동안 꼼짝없이 놔주고 쏙 하고 사는 꼴 내가 꼭 보란다. 아이고 보네. 하지만 그 시각 에란도 성안과 이혼 상담 중인데요. 못 살겠어요.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하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폭행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 제가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우자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남편 때린 게 아니고요. 네?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럼에도 에란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 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건물은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어머니 명의예요. 하지만 그 건물마저 시어머니 명의였고, 그 재산 분할은 그 배우자 소유로 된 것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물 그거 원래 남편이 산 거예요. 이에 에란은 본래 남편 명의란 걸 강조했지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부도 나면 건물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명의 이전할 때 박예란님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정리되고 들었어요. 이에 성아는 시어머니를 때린 이유부터 물었지요.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도. 잠깐 돌았나 봐요.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마당똥개 취급받잖아요. 사는 게 참 초라해. 근데 제가 그것도 참아요. 근데요, 내 새끼까지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건 못 참아요. 그렇게 성안이 에란의 사정을 들은 한편 서진은 한 방송사와 미팅을 하는데요. 예상하시는 기획 방향은 어떤 건가요? 워낙 미인이시고 패션이나 뷰티 아이템은 이미 핫하시니까 이번엔 좀 변별력 있는 콘텐츠가 어떨까 하거든요. 하지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다 곧 마흔인데 뭐 그쵸? 19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지난 동영상 건으로 19금이 된 서진의 이미지. 파트너와의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 근데 대놓고 하긴 어려운 이야기. 그런 느낌 아시죠? 아니요. 이에 서진은 바로 일어났고 잘 먹었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불쾌하셨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전제가 불쾌합니다. 이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었죠. 아직도 자기가 아침 방송 DJ인 줄 아나 봐. 돌려서 했어야지. 직구로 날리면 쪽팔리지. 그런 한편 에라는 시어머니와의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데요.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당신 맨날 뭐 했냐고. 어머니가 심하셨어. 당신 고생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20년을 넘게 맞춰드렸어. 이제 나도 환장하겠다고. 당신 만나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잔 적이 있는 줄 알아? 하지만 남편은 에란의 말을 지겨워하고 다음 레퍼토리 내가 해봐. 뭐? 나 사업 말아먹고 밤낮 없이 술 마시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 때 그때도 당신 애들 키운다고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거잖아. 어머니나 당신이나 똑같지. 내가 뭘 바래. 이어서 어머니를 이해해달라 부탁하는데요. 당신이 한 번만 더 이해해줘.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그래. 사과드려야지. 정말이지? 그러나 이혼 먼저 하고 할게. 야, 박예란! 이 건물 내 목도 찾아야겠어. 에란은 이미 이혼을 마음먹었지요. 소송하고 어쩌고 꼴사납게 만들지 말자. 이게 내 건물이야? 어머님 여기 돼 있는 거 몰라서 이래? 당신이야말로 이럴 거야? 이게 어머니 건물이야? 그렇게 에란이 남편과 싸운 다음날 성아는 에란의 건으로 골치가 아픈데요. 딱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빡센 케이스야. 아니 시어머니를 때린 사람이 어떻게 재산까지 분할을 받냐?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라며. 그치. 좀 빡세지. 완전 패소각이야. 하지만 의뢰를 거절하기엔 마음에 걸렸고 일단 좀 알아보고. 뭘 알아본다 그래. 그 고생을 사서 하려 그래. 이 건물 청소를 2년을 넘게 하셨어. 그동안에 숱하게 사람들 바뀌었는데 혼자만 꾸준하셨다고. 이것저것 시키고 막 갑질해야 되는데 그저 뭐든 시키면 내내. 그러니까 일단 그 동네 가서 알아보고 정하자고. 나 보낼 생각하지 마. 이에 정보를 캐올 전문가를 보내기로 하지요. 전문가 보내자. 그 전문가는 바로 친구 정식. 전세가 요즘에 잘 없어요. 여기 골목 초입에 그 미용실 있는 건물 깨끗하던데. 여기 5층을 할머니가 새로 놓긴 했는데 영 시끄러워서. 왜요? 할머니가 좀 까다로우신가? 동네 유명하죠. 그래도 관리는 그 집 며느리 그 아줌마가 다 하니까 뭐 마주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정식은 집을 보러 온 척 에란에 대해 묻는데요. 며느리분이 깐깐하면 난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사람은 얼마나 좋은데요. 꾸준히 다 하고. 그때 마침 건물 세입자가 나타나고 언니 몇 시에 올 거야? 컷한다며. 그 건물에서 미용실 하는 사장님. 그녀는 새났다는 얘기에 술술 에란에 대해 말했지요. 거기 5층 할머니 사는 데 있잖아. 거기 새놓겠다고 하시네. 그래서 한바탕 했나? 참을 만큼 참았지 뭐.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 새벽에 김밥 말지 밤까지 건물 청소 나가지. 하긴 식모지 식모. 그게 어디 며느리야. 어우 난 절대 못해. 그렇게 정식은 별 어려움 없이 정보를 얻어왔고 그나저나 그 동네 소문 아주 자자하더라. 뭐가?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한성질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에 성아는 에란에게 증언해줄 사람을 묻는데요. 근데 동네 분들은 이미 사정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증언해 주실 분 찾아봐도 좋고요. 남의 일에 해줄까? 아이고, 그냥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모든 증거될 만한 게 좀 필요해요. 또한 확실한 증거를 위해 공증 서류가 있는지 물었죠. 혹시 시어머니하고 남편분 사이에 공증 서류 같은 건 없나요? 네. 명의를 신탁을 하지만 그 건물은 남편분 거다. 지장 찍고 막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각서. 그러자 에라는 문득 과거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는데요. 왜 상의도 없이 명의를 바꿔? 그때 어머니 명의로 옮겨놓지 않았어 봐. 지금 우리 알고지야. 나중에 어머님이 자기 거라고 오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게 어딜 가나? 실소유자는 나라고. 그 증서 써서 공증까지 받아놨어. 다행히 공증 자료가 있었지만 그거 어딨어? 봐봐.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그걸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 이에 에라는 어떻게든 가져오겠다고 성안에게 약속하죠. 찾아올게요. 제가 꼭 가지고 올게요.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성안은 조카 기영과 통화를 하는데요. 삼촌, 나 게임기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럼 왜 안 돼? 다 가지고 와, 하고 싶은 거. 그때 누군가 기영을 불렀고 저기요. 삼촌, 아줌마가 불러요. 다음 주에 꼭 봐요. 그래 들어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기영의 새엄마가 다가왔죠. 친구랑 통화했어? 네. 내 영어 테스트 준비는 다 했지? 네. 엄마, 그럼 오빠랑 놀아도 돼? 그녀는 기영과 딸을 눈에 띄게 차별하는데요. 자야지, 하율이. 공부해. 그런 한편 성안은 영상을 올린 사람의 답을 받았고 영상 반응이 좋아요. 영광입니다. 웃음은 뭐야?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이에 성안이 영상을 내려달라 하지만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리세요. 상대는 만만치 않은 또라이였지요.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연주하셨잖아요. 도라이네 이거.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술은 아저씨가 드신 거고 관심 없고 이미 조회수 터져서 곤란합니다. 피곤하게 그만 보내세요. 피아노맨. 그 뻔뻔한 메시지에 성안만 열불이 터지고 말탱이가 없네. 아 열받아. 열받아. 같은 시각 영상을 올린 주인은 떡상한 조회수에 행복해하죠. 조회수 좋고. 그렇게 결국 영상은 지우지 못했고 죽탱이를 때려버릴까 진짜. 다음날 누군가 이력서를 들고 성안의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서진이었죠. 아니 저희가 혹시 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나요, 사무장님? 새도 놀고 있는데 구인이라뇨. 지금 저 나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돌려서 거절해보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간식 뭐 시켜 먹을까 그거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메뉴 고르는 거 잘해요. 심지어 서진은 적극적으로 어필까지 하고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되고 일이야 찾으면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결국 대화가 길어질 기세인데 일단 앉아서 말씀을. 재직 증명서가 필요해요. 아시죠? 좋은 직장 있을 겁니다. 이서진, 자 안쪽에. 이 와중에 문까지 말썽이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서진이 자신 있게 나서는데요. 이것저것 챙기더니 문틀을 뚝딱 손받고 그러자 잠시 후 열어보세요. 늘 삐걱대던 문이 스르륵 열리고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업무? 이에 성황과 형근은 잔뜩 신이 났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렇게 서진은 성안의 사무실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성안의 사무실을 보며 한숨을 쉬는 한 남자. 아이고야, 나 같으면은 월세나 받고 살겠다. 그는 곧이어 성안을 찾아왔고 말씀만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사무실에서 뵈니까 변호사 실감 납니다. 이에 성안이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요? 기영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안 보냅니다. 갑자기 조카 기영을 만나지 말라는 통보. 왜요 갑자기? 나도 모르죠. 나야 뭐
담당했던 변호사 인연으로 여기 와 있는 거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벌한 기싸움이 이어지는데 사람 안 변해요. 그죠? 나도 죽겠어요. 이때 성안의 포도송이를 보고 질문하는 남자. 포도가 인상적이네요. 혹시 승소할 때마다 하나씩? 하늘 남았네. 내가 저 촉이 좋거든요. 다 채우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설마 나? 사실 이 남자가 바로 성안이 채우는 포도송이의 주인공 박유석이었고, 촉이 참 좋으신 우리 박유석 씨. 내가 저걸 하나를 다 채우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성안은 과거 유석이 맡았던 변호에 빡이 친 상태인데요. 어떤 놈이 변호를 아주 쥐같이 해놓고서 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아무리 봐도 돈에 팔려간 쩌리 새끼인데 파트너 변호사까지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빡이 쳐요, 안 쳐요? 하지만 이에 유석은 장난만 칠 뿐이었죠. 좋다는 여자들 많죠. 아직 싱글? 정말 근래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그지 같네요. 가주시죠. 그렇게 유석은 성안의 사무실을 나갔고,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러면 알아서 전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후 성안은 하나 남은 포도송이를 받지요. 그리고 잠시 후 로펌에 돌아온 유석은 방으로 한 변호사를 불렀는데요.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커피는? 네, 마셨습니다. 안 줘? 놀랍게도 그는 성안의 연주 영상을 올렸던 또라이였고, 대박 났어, 그냥. 인턴 마지막 미션 한번 하자. 네, 맡겨만 주십시오. 신성한. 유석은 미션이라며 그에게 성안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죠. 신성한 변호사라고 있어. 그 사람 준비 중인 이혼 소송 케이스 뭔지 알아봐. 그렇게 유석이 뒷조사를 시작한 와중 밤이 되자 아무도 없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에란. 이후 공증 서류를 찾아 서랍을 뒤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들어와 딱 걸렸죠. 당신이 왜 거기 있어? 그렇게 에란이 위기를 맞은 남편. 성아는 주아라는 이름을 부르며 악몽을 꾸는데요. 주아, 신주아. 끝내 잠에서 깼지만 성아는 밤새 눈물을 흘렸고 결국 아니에요. 제가 나름 똑똑하거든요.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지요. 이후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는데 서진이 성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서진은 어제 찾아왔던 일을 사과하고 미안해요. 네? 사람들이 다 저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이력서 들고 오는 건 아닌 건데. 이력서를 도로 가져가려 하는데요. 제 이력서 다시 가져가려고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정말 변호사님 일찍 오셨네? 샌드위치랑 커피 사오라고 6시 30분에 전화를 했다니까. 현근이 벌컥 문을 열었지요. 첫 출근? 차 잘 마셨어요. 이에 서진은 서둘러 나가려 하는데 제 이력서 갖고 계세요? 저 드시고 가세요. 그 순간 변호사님, 사무장님. 세보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지 한꺼번에 몰려든 고객들. 이서진이네? 처음 있는 일에 성환과 현근도 한껏 당황하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네가 사무장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런 건 처음이지. 저는 이만. 어디 가세요? 이에 성환은 책임을 떠넘겼지요. 역시 이서진 씨하고 우리 사무장님 두 분 호흡 잘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럼 두 분 바로 업무 시작하시고요. 저는 지금 상담이 있거든요. 업무 시작 맞죠? 화이팅! 그렇게 서진은 얼떨결에 업무를 맡는데요. 네, 저 맞아요.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순서대로 앉으세요. 멋진 사람. 이때 유석의 지시를 받았던 인턴 변호사 최준이 성안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신성아는 뭔데 박유석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걸까? 그 시각 성안은 변호사가 아닌 척 사무실을 나왔죠. 신성한 변호사님 되시죠? 윤웅환입니다. 피아노는? 곧이어 성아는 에란을 마주쳐 사건 얘기를 하는데 저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저희 나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이제 일을 마저 해야 되는데. 일은 뭐 이거 손잡이 달아 없어지겠어. 모닝커피 한잔 하시죠. 그 모습을 목격한 최준. 신성한 변호사. 이후 그는 유석에게 에란의 건을 보고했고 그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 네, 박예란 씨라고. 그러자 첫 케이스 준비해. 네? 유석은 최준에게 에란의 남편 변호를 맡겼죠. 이혼 변호 어때? 이혼 변호요? 친근하고 좋잖아. 박예란 남편 변호해. 그럼 신성한 변호사랑 붙는 건가요? 근데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준비해야지. 그렇게 유석이 일을 꾸미는 한편 성아는 에란과 대화 중인데요. 찾아보셨어요?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어젯밤 공증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남편에게 걸렸던 에란. 어머니 신경안정제 좀 있나 해서 왜? 잠을 못 자서. 그런데 당신 병원 다니잖아. 에란의 우울증을 남편이 알고 있었고 나 우울증 치료받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이에 에란이 화를 냈지만 내가 제일 환장하겠는 게 뭔지 알아?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던 당신 그 입! 그게 제일 같아. 그럼 나 어쩌라고? 당신은 못 봤잖아. 어머니 젊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난 다 봤다고. 다 보고 자랐다고. 남편의 말은 에란을 더 힘들게 했죠. 얼마나 더 사시겠어. 서병철! 난 몇 살이니? 당신만 난 몇 살이니 지금? 이 나이에도 시집살이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건 안 보여 인간아! 그때 당신이 찾는 거 여기 없어. 그만 내려가. 남편은 이미 서류를 숨긴 뒤였고 벌써 눈치채고 숨긴 것 같아요. 작정하고 숨긴 걸 어떻게 찾지?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폭행으로 에란을 고소까지 한다는데 어머니가 고소를 하신대요. 진단서를 끊으셨더라고요. 아이고야, 시계 나가시네요. 그러자 맞고소를 제안하는 성안. 저희도 맞고소 하시죠. 어떤 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요? 네. 그런데 박예란님, 에란님은 시어머니를 때린 일이 없어요. 에? 고소할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었죠. 그 시어머니께서 분에 못 이기셔가지고 에란님을 밀쳤는데 그 당신 힘에 부치셔갖고 그냥 뒤로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동네에는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라고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 우리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다는 거죠. 이에 에란이 망설였지만 성아는 확고하게 밀어붙이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에란님, 그러면은 그 건물 그거 시어머니 거라고 우기는 건 그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고소를 준비하는 한편 유석은 에란의 남편을 찾아왔고 서병철 선생님? 변호를 하겠다며 남편을 설득하죠. 저희 금화가 선생님 이혼 변호 도와드리려고요. 금화요? 아, 예. 금화 로펌. 손가락 안에 꼽는 유명한 로펌입니다. 이에 남편은 변호를 거절하지만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아내분은 매일 변호사 만나서 준비 중인데 아직 모르셨어요? 이혼이란 게 죄다 그래요. 만만하게 보다가 다 털리거든요. 그 말에 남편이 충격을 받자 유석은 바로 무료 변호를 말했죠. 저희가 도와드리죠. 무료로. 같은 시각 에란은 성안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일이 없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지난 결혼 생활. 아무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그렇지 네 엄마는 가정교육도 안 시켰냐?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베가지고. 에란의 결혼 생활은 온통 시어머니의 욕과 구박뿐이었고 아니 네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청계적 있으면 되지 이런 걸로 돈을 써? 그로 인해 매일 눈물을 흘렸던 에란은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들어와 화를 내는데요. 이혼 변호사 만난다며? 정말이야? 당신이 이러면 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오늘 금화로펌 변호사 만났어. 이에 에라는 태연하게 받아쳤고 잘 됐네. 준비 잘해.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해놓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내가 언제 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래? 안 그래도 동네에 헛소문 쫙 났더라. 에라는 성환의 말대로 맞고수를 하겠다 밝혔죠.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야, 박연아! 혼자 넘어지셔놓고 내가 때렸다니. 난 때린 적 없어. 그렇게 에란이 선전포고를 한 다음 날 박 변호사님에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남편은 최준을 만나 상담을 하는데요.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명예훼손 말하는 건가? 아니, 자기는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동네에 폐륜 며느리라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이에 최준은 에란과의 대화를 권했고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아내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화가 나서 그냥 던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혼 조정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시 후 청소 중인 에란을 찾아갔죠. 고소고 나발이고 정신 차려! 하지만 말은 곱게 나오지 않는데요. 애들 보기 안 부끄럽냐? 이날 이때까지 애들 보기 부끄럽게 살았어. 이젠 안 해. 내가 아는 박예란 맞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결국 대화는커녕 언성만 높아지고 나가. 일하는 중이야. 어머니 그렇게 만들어놓고 뭐하는 거야 이게? 안녕하십니다. 그때 성환이 나타나 고소 얘기까지 하죠. 고소장 접수 오늘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날로 거짓말 부추겨도 돼요? 거짓말이요? 아니 저는 의뢰인의 말씀 믿는데요. 이에 남편은 에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평생 미안해서 그 소리 한 번 못 내고 억울하다 정말. 내 인생이 억울해. 하지만 에란은 말없이 나가버렸고 박예란이 이후 성환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억울하세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아내분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세요? 성환은 에란의 심정을 대신 전하는데요. 박예란님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한테 평생을 욕먹고 정신적인 학대를 당해도 오직 남편분 한 분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편분은 함께 장만한 건물을 막 어머니 거라고 우기고 거짓말하시고 박예란님은 지금 어떠실 것 같냐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엿을 먹인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시라뇨. 남편은 금화로펌의 변호를 밝혔고 금화로펌 알죠? 거기랑 나도 준비 중이니까 잘해봐요 한번. 금화로펌이란 말에 성환은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니 왜 또 벌써 덤비고 그래? 그리고 며칠 뒤 에란의 시어머니가 퇴원을 했는데요. 아유, 집에 안 가서 할 것 같다. 아유. 푹 주무세요. 그래. 애는 기어이 소송하겠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옛날 일까지 꺼내며 에란을 모욕했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녀한테 이런 한 푼 못 줘. 걔만 아니어서 봐. 그 교감 선생 딸하고 혼담 오가는데 걔 때문에 엎어진 거잖아. 지난 일을 뭐하러 평생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안 두게 생겼어 지금. 저 화상 보면 내가 천불이 나는 걸 어쩌. 그렇게 시어머니가 여전히 에란을 싫어하는 남편. 이혼 조정을 앞두고 불안한 기색인 에란. 그 시각 남편 또한 편한 얼굴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법원 앞에서 마주친 성환과 최준. 신성환 변호사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금화로펌 최준 변호사입니다. 최준은 첫 만남부터 또라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진짜 멋있어요. 아니 그 명예훼손으로 디자인하신 거는 진짜 대박. 들어가시죠. 그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희한한. 이후 조정실에 모인 부부와 둘의 변호사 성환과 최준. 이때 성환이 먼저 건물의 실소유주가 남편이라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본 건물은 사실 피고 소유의 건물인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이에 최준은 건물이 선물이었다 반박했죠. 그 건물은 피고가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고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뭐 방 한 칸도 마땅히 없는데 어머니께 건물을 선물로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아는 지난 생활고를 언급했고 피고의 사업은 건물의 명의를 바꾸기 5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고의 수입이 전혀 없게 된 상황. 그럼 누가 이 내 가족과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져 오고 있을까요? 예? 원고입니다. 그동안 건물을 지킨 건 에란의 희생이었음을 강조하는데요. 새벽에는 김밥을 말고 오후 내내 건물 청소하시고 주말엔 기사 식당에서 서빙하시고 원고의 집에서 돈이라는 걸 버는 사람은 원고 한 명뿐이었습니다. 원고의 희생으로 지켜온 건물을 선물했다는 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에란의 폭행건을 그러한 언급하는 최준. 상황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성안도 에란의 우울증을 꺼냈지요. 3년이 넘도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런 상태를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여기 원고의 극심한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출한 진단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에란이 돌발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폭행을 인정한 에란. 그 부분은 변호사인... 제가 변호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한이 맺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그 건물 제 몫은 찾아야겠어요. 이어서 성아는 남편에게 질문을 하죠. 서병철 씨, 정말 그 건물이 본인만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원고와 나눈 대화는 기억 못 하시는 거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위험하니까 잠시 어머니 명의로 뒀다는 통보 그거 정말로 하신 적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조정희 의원님, 앞서 제출 그때 서면자를 저기요. 남편이 녹음기를 꺼냈는데요. 이거 같이 들어봐 주세요. 최준이 급히 막아봤지만 서병철 씨, 사전에 저와 상의를 하셨어야죠. 조정희 의원님, 피고와 상의된 바 없는 자료입니다. 먼저 상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의 선택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준 변호사님. 그렇게 녹음된 음성이 틀어지는데 화곡동 122번지 건물은 나 박을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잠시 나의 명으로 두지만서도 이것은 서병철의 건물이다. 됐을까? 됐지? 그건 바로 건물이 남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 이건 이때 남편이 공증 서류까지 내밀고 공증한 겁니다. 이 녹취로. 우는 에란에게도 한마디 건넸지요. 애썼네. 고생했어 그동안. 이후 법원을 나오며 에란과 성안이 대화를 나누는데 변호사님이 때린 적 없다고 하자고 할 때 왜 그러나 했어요. 사실 에란의 남편을 보고 그가 아직 에란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던 성안. 아직은 로망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성안은 그런 남편을 믿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였지요. 오늘은 남편분만 믿고 왔습니다. 남편분 진심에 맡겨보자. 잘한 변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남편 진심을 알게 해줬으니까 잘한 변호죠. 그런 한편 에란의 시어머니는 조정 결과에 열불이 터지는데요. 아니 왜 그 건물을 나눠줘 이 사람아. 그게 한 게 뭐가 있어? 네 앞길 막고 쳐들어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 제 앞길 맞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녀만 아니었어도 응? 그 교감 딸하고 그 순간 딸이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과거의 진실을 밝혔지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니까 그럼 결혼 안 한다고. 어머니 고향에 집 얻어드리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 살자고. 외동딸이라 그랬으면 한다고. 아휴. 그래서 진작에 헤어졌고 매일 술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때 아침마다 해장국 끓여온 직원이 저 사람이에요. 어쩌다 애를 가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이에요. 아휴.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밥을 차려주러 온 에란. 차례만 드리고 내려가요. 식사하세요. 그때 잘못했어요, 어머니. 에란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지난 애란의 고생을 알아주는데요. 내가 그동안 네 덕에 다시만 먹고 다시게 늙었다. 곰 같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요양원에 가 있겠지. 맛있다. 고맙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된 다음 날. 대뜸 사직서를 낸 최준.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첫 케이스가 이혼 소송이라 삐졌니? 그 이혼 소송 전문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최준이 바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성안의 사무실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구인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 올라왔다는데. 이곳에서 일하고 싶단 말에 성안은 질색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소송을 맡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는 편이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화에서 일했던 변호사랑은 굳이. 하지만 최준은 만만치 않았고. 제가 야무지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야무지게 많이 배운 거 그 큰 금화에서 열심히 파이팅 하셔야지. 전 여기가 좋아서요. 이에 성안은 진지하게 거절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금화하고 정말 어떠한 인연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더럽게 엮여버렸거든. 악연으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못 가요. 왜요? 사직서 냈거든요. 그러자 최준은 준비한 술을 꺼내는데요. 저를 채용해 주시면 이거 내려드릴게요. 뭘? 그건 바로 성안의 연주 영상. 제가 이 채널 운영자거든요. 유월의 남자. 아, 준. 너였니? 네. 아, 변호사님 진짜 멋있어요. 찍은 것도. 아, 편집도 제가 나오고. 이런 새끼 만만치 않은 또라이 변호사가 합류한 성안의 사무실.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건을 맡게 될까요? 또한 성안의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성한 이혼이었습니다. 채용을 해달라며 성안의 사무실에 온 변호사 최준. 저를 채용해 주시면 이거 내려드릴게요. 그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성안의 피아노 연주 영상이었지요. 제가 이 채널 운영자거든요. 그 순간 이런 새끼 성안이 폭발해 최준을 쥐어뜯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고! 끝내 현근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아니 법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뭡니까? 폭력이라뇨. 전 빼주세요. 느닷없고 일방적인 폭력이. 처음 맞으는 거야. 그러면 느닷없고 일방적이고 주도 면밀한 동영상은 어떡할 건데, 이 새끼야. 내려드린다고 여기까지 직접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그러니까 고용을 하시라고요. 이에 현근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이쪽은 영상 내리세요. 당장 내려, 이 새끼야. 변호사님은 최준 변호사 채용하세요. 사실 요즘 성안도 의뢰가 넘쳐나 변호사가 필요하긴 한 상황. 이렇게 의뢰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매미도 다 한철이에요. 한철일 때 열일해서 굳히셔야죠. 알았으니까 삭제해. 그러자 최준은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끝! 봐요. 영상 없죠? 자, 이제 서로 지나간 오해들은 정리하시고 압수 한번 하시고. 드디어 정식 인사를 나누는데 발 독일에서는 이렇게 인사했어. 발을 손처럼 쓰세요. 그때 상담 오셨는데요. 벌써 의뢰인이 왔지요. 출근 조금 빡센데 이게. 당장 퇴사하고 싶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준이 나가고 중년의 남녀가 들어오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 변호사님.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두 사람의 의뢰 내용은 성안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두 분의 부정 행위를 입증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불륜을 저질렀으나 본처와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두 사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이제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갑시다.
이때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밝혀졌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이 사람이 죽어요. 당장 이혼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변호사님. 무슨 알고 보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자. 제가 간암입니다.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공여자가 되겠다고. 혼인신고가 정말 필요해요. 간 이식을 해주려면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였고 두 분이 혼인을 하셔서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현 부인은 이식은커녕 그가 죽기를 기다린다는데요. 현재 배우자분께서는 그 기증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 여자는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기다린다니까요. 그 여자가 보험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살릴 수 있는데 죽기만 기다리는 거 그거 살인이잖아. 그때 걸려온 전화. 아니 그런 게 유책 아닌가? 그건 돈을 재촉하는 현 부인의 전화였는데 이번 달엔 좀 더 보내줘야 돼. 얼마나? 400 더 보내줘. 벌써 없는 거야? 차 바꿨어. 15년 똥차 몰다가 강북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잠시 후 상담이 끝나자 바로 퇴근하는 성한. 좀 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뭐 때문인지 유독 신나 보이는데요. 오랑나비. 사실 성한은 오늘 조카 기영을 만나는 날이었고 오늘 저녁 9시까지 데려오고 있습니다. 삼촌, 시간 없어. 빨리 자자. 그래. 곧이어 기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아니. 야.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기영을 보내줄 시간이 되는데 빠이빠이. 벨트부터 해, 벨트.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성한은 이유를 물었죠. 근데 오늘은 왜 미국에서 큰 사모님이 곧 들어오세요. 큰 사모님이요? 네, 기영이 친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 아쉬워하며 기영을 보냈고 혼자 남은 성한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데요. 동생 보내는 게 되게 아까우신가 보다. 제가요? 무서워. 막 긴장하면 정색 나오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여동생 주아. 시집가기 싫다며. 응? 징글징글하게 연락해가지고 아빠한테 말 좀 해달라고. 다정하더라. 그때 어머니. 주아의 시어머니이자 현재 기영의 친할머니인 금이가 들어왔고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감사합니다. 이에 성한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우리 주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주아가 정말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요. 그런데 착하다? 착하다는 말에 의미심장한 말을 한 금이 안 돼. 착하면 큰일 난다. 당시엔 웃어 넘겼지만 현재 안 돼, 착하면 큰일 나. 성한은 금이가 남겼던 말을 다시 곱씹는데요. 그런 한편 유석은 최준을 불러냈고 좋아 보이네? 네, 상태는 늘 양호한 편입니다. 이직하려는 최준에게 대뜸 협박을 하죠. 아직 편하지 마. 아직 퇴사 처리 정리된 거 아니야. 회사 기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안전장치 없이 그냥 내보낼 순 없잖아. 저는 아는 기밀이 없는데요. 그 기밀은 바로 유석이 미션이라며 최준에게 시켰던 지난 소송건. 너 내 스파이였었잖아. 아이고, 심부름 시키죠. 아유, 깜짝이야. 난 또 뭐라. 신성한도 알아? 네가 신성한 캐고 다니고 신성한 의뢰인 남편 만난 작전 짜고. 전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헤헤이. 유석은 그걸 이용하려 하는데요. 누가 시킨 게 중요하니? 시킨다고 한 놈이 너라는 게 팩트고 너란 놈이 신성한 사무실에 성실을 약속하며 입사하겠다는 게 돈세스지. 그렇게 유석의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최병! 멍하니 있는 최준을 현근이 발견했고 왜 여기 있어요? 왔으면 사무실로 오지. 아, 한잔하실래요? 이에 최준은 현근에게 도움을 청했죠. 어떡하죠? 신성한 변호사님이 하시면 저 마저 패겠죠? 아, 이번엔 말릴 명분이 없네. 하지만 성한이 최준을 꺼리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신변이 최 변호사님을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잘생겨서? 최변이 금화에서 와서 그런 거거든. 아니, 박유석, 신성한 둘이 왜 그래요, 정말? 아, 이거 말해주면은 신변이 지랄 난리 날 텐데.
그러자 최준은 알려달라며 땡깡을 피웠고 제 인생이 달린 일이라고요. 신변한테 아는 척하면 절대 안 돼요. 프라미스. 도장까지 딱, 응? 결국 형근은 유석과 성환의 일을 말해줬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피아노에서부터 시작됐다고나 할까. 그리고 잠시 후 형근은 같이 변명을 해주는데요. 최변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시키는 일이니까, 응? 그렇죠, 최 변호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턴 변호사인데. 아이고. 하지만 성환은 최준의 상황을 비꼬기만 하고 와, 나 처음으로 박유석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네. 박유석은 지금 완전 빡치는 상황이거든. 응? 이거 아주 대단한 스파이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그래갖고 정식 명함, 변호사 명함 딱 팔렸는데 나 적진으로 들어가겠어 하고 이직을 해버렸네. 이거 상당히 노여운 상황 아니야 이거. 이에 최준은 속사포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죠. 박유석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연이 뭔가? 최변. 아니 왜 이 쬐끄만한 사무실에 신경을 쓸까? 무슨 사연인가? 그 사연이 무엇이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피아니스트 겸 로이어 신성한 형님을 돕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어림도 없는 기색에 포기한 순간 월급은 준답니까? 월급이요? 아니 스파이 활동비는 받아야지. 안 할 건데요? 하세요. 금호에서 활동비 받아서 우리 사무실 회식합시다. 성환이 이중 스파이를 제안하는데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막 퍼다 날라요. 난 모르는 일이고 너는 그 인간 스파이 해. 진짜 개멋있어 진짜. 제가요 저 포도가 무르익어서 최고의 와인 농장이 되도록 최고의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더 할 말 있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준의 일이 해결된 가운데 꽃을 들고 나타난 정식. 창사 이후로 첫 신입사원이 오신다는데 이 정도 세레머니는 해야지. 제가 또 이게 초면에 꽃을 받아보신다. 꽃의 주인공은 바로 서진이었죠. 환영합니다. 나도 오늘 생일인데. 음력 생일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째선지 꽃을 받은 서진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잠시 후 꽃다발을 들고 한 식당에 가는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성환과 형근이 그 식당에 있었죠. 같이 올 걸 그랬어요. 그러게. 여기 사무장님이 저기 낮술 매니아라. 서진이 눈치를 보자 식당 주인이 먼저 꽃을 물었고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제가 받은 건데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이에 서진은 조심스레 꽃을 건넸는데요. 죄송해요. 버리는 건 아니고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해서. 그런 거 있으면 저 다 주세요. 그러자 식당 주인은 서진의 불편한 기색을 바로 읽었죠. 난감한 데서 받은 어느 새끼야. 이어서 성환은 서진에게 꽃을 준 사람을 확인하고 세범 씨, 난데요. 그 혹시 그 실장님한테 꽃 같은 거 준 사람 누구? 그놈이군요. 알겠어요. 잠시 후 성환과 형근은 정식을 찾아가 그를 노려보는데요. 뭐요?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거 축하한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러니까 그 꽃은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왜 니네한테 이런 개새끼 눈빛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네가 왜 축하해? 뭘 잘 부탁해? 어려운 걸 왜 너한테 말해? 정식은 영문도 모른 채 욕을 얻어먹었지요. 한심한 새끼 진짜. 야, 내가 오버할 순 있다? 근데 인사가 죄는 아니잖아. 이에 형근이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서진 씨는 지금 누군가가 알아보는 게 힘들어. 근데 양육권 유지를 위해서 직장이 필요해. 아직은 정서적으로 정리가 안 된 시기인데 굳이 네가 꽃다발 들고 나타나서 웰컴 이 지랄하면서 기분이 어때? 그 말에 정식도 실수를 깨달은 듯했죠. 알겠어 이제? 와, 야, 내가 감이 이렇게 떨어졌다. 와. 하지만 세범 씨가 삐진 거구나. 미친놈. 정식은 여전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같은 시각 공항에 도착한 한 남학생. 그는 곧장 성환의 사무실을 검색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성안의 사무실에 찾아왔죠. 최정원님 아드님이면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 나왔어요. 이 남학생은 바로 얼마 전 성안에게 상담을 했던 남자 정호의 아들이었고. 근데 저를 왜? 우리 아빠 변호사시잖아요. 아직 수임 전이라서. 수임이요? 저 케이스를 진행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째선지 아빠에게 연락도 없이 혼자 이곳에 왔는데요. 근데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이라. 그런데 현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들 민수. 그렇잖아요. 아빠는 간암이라 이식이 필요하고 엄마는 이식해줄 마음도 없고 아빠랑 바람난 아줌마가 이식을 해준다니 천만다행이긴 한데 엄마가 이혼을 해줘야 되는. 대충 맞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나 민수가 성안을 찾아온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 아니었죠.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다른 게 궁금해서요. 저 15세 이상이라 장기기증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민수는 자신의 간으로 딜을 할 거라는데. 딜할 거예요. 딜? 내 간떼 줄 테니까 그 역 같은 유학 좀 그만 보내라고. 그 말에 성안은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계세요? 예. 성안은 여전히 수임을 할지 고민 중이었고, 최정호 교수 이혼 소송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이에 서진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최정호 씨 사건 그냥 보내면 작곡가의 첫 영감처럼 연주 못할 것 같아요. 내 맘이니까 내 맘대로 해석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시선에 온갖 생각을 하게 된 서진. 이 사람이 날 알아볼까? 알아봤구나. 뭘 상상하고 있을까? 립스틱이 진한가? 마스카라는 하지 말 걸 그랬나? 거기엔 성안을 의식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성한 변호사님도 나를 변호하면서 지금처럼 불편해했겠지. 그런 해석이요. 그러자 성안은 지난번 서진이 식당 사장님께 줬던 꽃을 다시 챙겼지요. 사장님이랑 안 어울려요. 다른 꽃을 선물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다음날 서진의 책상 위에 놓여졌고, 같은 시각 성안은 민수의 아버지 정호를 찾아갔는데요. 그 민수군이 찾아왔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호는 당연히 거절을 예상했지요. 내가 지금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들어줄 기운이 없어요. 대놓고 비난하는 게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 각오로 그의 변호를 결정한 성안.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딱 2가지만 감당해 주실래요? 그런데 성안이 내건 조건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첫째, 암보험. 그 전부 다 해약하세요. 2번째,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람되지만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성안의 변호가 결정된 뒤 정호는 아내와 싸움이 나고, 미쳤다고 당신 둘! 그 먼 데서 공부만 해도 힘든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박지연, 넌 안 창피해? 이에 아들 민수는 자기 의견을 말했지요. 나 할 말 있어. 제발 좀 들어줘. 나 다 알아봤어. 15세 이상이라 장기 이식 내 의지대로 해줄 수 있대. 야, 너 미쳤어? 그년이 시켰어? 내가 정한 거야. 민수야, 안 돼, 임마! 내가 간 이식할 테니까 제발 적성에도 안 맞는 유학 그만 좀 보내. 내 간 줄게. 하지만 엄마는 민수의 생각을 듣지도 않는데요. 다 포기하고 돌아오면 뭐 어쩔 건데? 수능 공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대학 안 가면 되잖아. 대학 교수 아들이 대학을 어떻게 안 가? 엄마, 심지어 민수가 아프다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는 엄마. 내가 몇 번이나 쓰러졌는지 알아? 나 공황장애야, 알아? 요즘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들이 아픈 것도 필요 없고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그래? 엄마가 공부 때문에 그래? 그러자 민수는 결국 그럼 그냥 이혼해, 엄마. 그 아줌마가 이식해 준다잖아. 엄마 대신 나 대신.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불륜녀를 찾아갔는데요. 어서 오세요. 근데 투석하면 뭘 좀 말하지? 이후 두 사람은 살벌한 말싸움을 하고, 서로 지킬 건 지켜요. 여긴 왜 와? 난 여기 오면 안 돼? 네가 교수 와이프? 웃기고 자빠졌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당신은 제정신이고 평생 파마 말다가 간 좀 떼주고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니? 서로 까내리며 언성을 높였죠. 바람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해? 참 추하다 추해. 야 추해?
네가 나한테 그 순간 뭐하는 짓이야? 끝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데요. 이거 나 진짜 이너 그렇게 본처와 상간녀의 싸움이 있는 한편 국화꽃을 챙겨 어딘가로 가는 성안.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가족의 묘였고 엄마 아빠 거, 주아 거. 오늘은 여동생 주아의 생일이었지요. 엄마 아빠는 꽃만 받아요. 주아 생일이니까. 결혼식 땐 분명 행복해 보였던 주아. 시집가기 싫다며. 다정하더라. 나보다? 오빠가 다정한 편은 아니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하지만 몇 년 뒤 주아는 슬픔에 빠져 지냈는데요. 그리고 그날 주아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큰 충격에 빠졌지요. 그 순간 주화의 죽음은 성안에게 너무 갑작스러웠는데요. 그렇게 주화를 잃고 부모님까지 돌아가신 현재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80까지는 살다 가셨어야 돼, 엄마 아빠는. 그리고 너 신주아, 넌 네가 제일 반성해야 돼. 성안은 농담처럼 주화에게 투덜대지만 정말 혼자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아득하다. 그는 혼자 남은 지금이 많이 괴로웠지요. 그리고 잠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한 성안. 좋은 아침. 점심도 먹었는데. 그 눈 밑에 패치 붙이셨나? 이에 형근은 성안에 신경 쓰여 들어가 보는데 그냥 넘어가라. 그때 아이씨, 깜짝이야. 실언했잖아, 새끼야. 내가 더 시급이지. 어디서 면상을 거울을 봐, 이 새끼야. 너나 거울 봐, 이 새끼야. 성안의 기겁하는 반응에 형근은 모른 척 해주려던 걸 접었고 주아 만나고 왔잖아 너. 너 이제 나한테 사람까지 붙였니? 오늘 주아 생일인 거 나도 알고 정식이도 알지 이 새끼야. 휴지나 떼 이 새끼야. 이에 성안은 머쓱하게 눈물의 흔적을 뗐지요. 그런데 이때 성안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여자. 신성한 씨에 계시죠? 그녀는 주아의 전 시어머니 금이었고 금이의 등장에 성안은 한껏 당황하는데요. 당황할 줄은 알았는데 너무 놀라니까 걱정되네. 이후 금이는 성안을 찾아온 이유를 바로 말하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네. 주하, 기영이 엄마 어디 있어요? 어디 풍수 좋은 곳에 묘를 썼는지 아니면 좋은 곳에 납골했는지 묻는 거예요. 늦게나마 주화의 조문을 하겠다는 금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아이 죽었을 때 못 와서 수년 만에 한국에 오자마자 늦은 조문하고 싶은데 내 아들놈도 모른다고 하고 새로운 며느리가 인품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모를 것 같고. 하지만 성안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너무나도 뒤늦은 제 동생 조문이요. 그 제가 사양할게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에 나가려던 금이는 갑자기 시비를 거는데요. 나처럼 독하면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고 주아처럼 착하면 법전이랑 씨름하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거고. 어르신. 내가 얘기했었죠. 착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금이가 나간 뒤 싸해진 사무실 분위기. 그러자 최준이 금이의 정체를 물었죠. 누군데 이래요? 사돈 아줌마. 사돈은 무슨 젠지가 언젠데. 그리고 잠시 후 최정호 교수 건 말이야. 신성환이가 정말 수임한데? 글쎄요, 뭐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파의 짓을 위해 유석을 만난 최준은 금이가 사무실에 왔던 걸 알렸고 사돈 아줌마가 왔었고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쎄했고. 사돈 아줌마?
이에 유석은 그녀가 누군지 단번에 맞췄지요. 이 아줌마니? 아 어쩐지 낯이 있더라. 배우죠. 영화 배우. 같은 시각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금이 뭐 그리는 거야, 하율아? 자연이요. 그래. 이때 새며느리가 기영을 부르는데 기영아. 할머니, 저 영어 과외 할 시간이에요. 좀 전까지 공부했는데 또 해? 영어만 하면 끝나요. 그러자 금이는 주화에 대해 물었고 기영이 지 엄마 있는 데는 데려가고 하니? 아직까지 찾지는 않아서요. 못 찾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리가요, 어머니. 시치미를 떼는 며느리 영주에게 대놓고 질문을 하죠. 서 대표는 알고? 글쎄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 말이야. 잠은 오니? 이모님! 하율이 재워주세요. 하율아. 이에 영주가 화를 냈지만 하율이 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말이다.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 기영이 엄마 있는데 알아봐라. 네가 데려가기 뭐 할 테니 내가 데려갔다 오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 가정이잖아요. 그 순간 웃음이 터진 금이는 영주에게 팩폭을 날렸고 영주야, 기영이 가정이었어, 그치? 내 아들이 한 선택이니까 내가 너랑 말을 섞고 있는 거지. 기영이 데리고 꽃이나 두고 올란다. 흘려듣지 말고.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영주는 다음 날 어머님 들어오신 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석을 만나는데 신주아 어디서 영면 중인지 알아오라시네요. 그래서 마 여사님이 신성한 사무실에 가셨었나? 거길 가셨다고요? 아, 예. 알고 보니 영주는 이 금화로펌의 홍보이사였고 유석은 오래전부터 영주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아이고, 뭐 부탁할 일인가요? 그리고 오늘 대남전자 마금이 여사가 신성한을 찾고 신주아를 챙긴다. 불편하네. 영주는 심기 불편한 일을 유석에게 부탁하죠. 신성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자료 부탁해요.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혼 조정 중인 법원. 보험해야? 이 인간이 완전 돌았네. 아주 막 나가는구나. 성한은 본처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아주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미쳤네, 미쳤어. 그런 깡이 있는 줄 몰랐네, 최정호. 지가 남겨준 게 이 집밖에 더 있어? 지금까지 통화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원고 최정호님과의 통화 내용은 더 무자비합니다. 이에 상대 변호사가 불법이라 말하는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며칠 전 변호 조건으로 보험 해약을 걸었던 성한. 보험사에 연락하셔가지고요. 들어오는 모든 보험 전부 다 해약하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절차 좀 알려달라고. 그건 본처의 반응을 잡기 위해서였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반응하겠죠. 우린 그 반응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쓰일 방법이 불법이었고 그 반응을 잡아내는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아마 합법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도청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그저 이 정도 각오는 갖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현재 각오한 대로 불법 도청한 통화 내용을 내민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원고 최정호 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법까지 자행을 했을까요? 최정호, 당신 민수 아빠야? 그러자 예상대로 고소를 한 상대. 원고 최정호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전과자 되시는 겁니다. 알고 이러신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어차피 죽을 거 전과 하나 생긴다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고소해. 그렇게 조정은 끝났지만 꼭 건강해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장 받아야지. 전과 있는 교수라 명태는 글렀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싸움이 이어졌고 전과는 뭐고 명태 글른 거기 무슨 말이지? 당신 생각대로 되진 않는다라는 거야. 자세히 설명해줘. 아니요, 됐어요. 당신은 그냥 가던 길 가요. 이에 성한은 계획한 대로 조정 결과가 나왔으나 썩 기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의뢰를 마친 다음 날 성한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요. 그 순간 성한은 지난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 동생 통화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좀 알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차도로 걸어갔던 주아. 그 CCTV 보셨잖아요. 그 통화 이후에 제 동생이 충격받아서 정신없이 차도로 나갔단 말이죠. 아, 우리도 그게 걸려서 통화 내역을 뽑아보긴 했는데. 이에 성아는 통화 상대를 의심해 경찰에게 통화 내역을 받아봤죠. 저기 경사님, 이거요. 1225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통화는 주아의 친구였다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주아 씨랑 친구고 신주아 씨가 부탁한 게 있어서 통화를 했답니다. 이게 뭐 뺑소니 사건이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안도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성안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고 1225로 끝났던 그 전화번호. 그런데 현재 성안에게 온 전화의 번호가 놀랍게도 1225로 끝나는데 여보세요? 진영주라고 합니다. 서정숙 씨 아내 되는 사람. 그건 다름 아닌 영주의 번호였죠. 그러자 성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고 네, 무슨 일 때문에? 만나 뵙고 싶은데요. 기영이 일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도 상의가 필요하고요. 진영주 씨하고 상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아예 아빠랑 상의하죠. 그렇게 성안이 전화를 끊자 영주는 신경질을 내는데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내가 달리는 차에 쳐 밀어버린 것 같잖아. 주화를 향한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부주의한 년은 죽어서도 우아하게 관심을 받는구나. 부럽다, 신주아. 그런 한편 성안은 밤이 될 때까지 뭔가를 고민하더니 급히 어딘가로 가는데요. 성안이 도착한 곳은 바로 포도송이 앞. 마지막 알을 채운 그는 옆에 1225를 적었고 다음날 유독 성안을 만나고 싶어하는 의뢰인이 왔는데요. 멀리서 오셔서 오늘 꼭 뵙고 싶대요. 상담은요? 진행하셨어요? 변호사님이랑 직접 만나야 될 사정이 있다는데. 잠깐 뵙죠. 이후 우울한 표정으로 온 의뢰인은 성안이 이혼 전문인지 확인하는데 이혼 전문이라면서요? 전문적으로 이혼 안 하게도 해줍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지역에도 되게 좋은 변호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에 받은 명함을 내민 의뢰인. 이 양반이 역으로 가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성안의 사무실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영주였고 그러자 그날 밤 성안은 포도송이 앞에서 주먹을 쥐는데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시작된 피아노 연주. 그 현란한 연주를 마친 순간 성안은 다 채운 포도송이를 뜯어버렸죠.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변호사가 된 남자 신성안. 과연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성안 이혼이었습니다.